여러분이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매크로 이코노믹 시간으로 한번 인사이트 키우기 한번 해볼게요. 헝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헝다 제가 이거 경고 많이 드렸죠. 요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부동산 공룡 헝다가 청산수순을 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30일 홍콩에서 심리를 벌인다 되어 있는데 449조 원의 부채를 떠안게 됩니다. 엄청나죠? 청산명령시에 자산을 현금화하는데 이렇게 된다 하면은 자산 현금화까지는 좋아요. 현금화까지는 좋은데 이걸로 인해서 이제 요 돈으로 부채를 갖다 청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택도 없겠죠. 이 자금이 훨씬 더 클 거니까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대부분이 은행이나 뭐 지방은행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국유나. 그러면은 요게 이제 신용정지에 걸릴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은행을 운영을 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부채가 받을 게 한 100조가 있다. 대출 내준 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자를 받거나 아니면 원금이 회수가 돼야지 자금이 막히지가 않는 건데 요게 한 10조 정도는 못 받을 것 같아. 그래서 요거는 대손 충당금을 쌓아놨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상계하면서 떨어낼 수가 있는데 지금 헝다 같은 경우에는 이 100조가 아니라 뭐 한 1000조 이 정도까지 크게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추가적인 뭐 잠재적인 부분까지 한다고 하면은 왜냐면 은행이 하나 했을 때 100조인 건데 여러 가지 합쳤다고 했을 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부채로 계산이 되었을 때 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보다 그죠? 청산이 되었는데 이 부채를 확실하게 전체적으로 갚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계속 부채를 갖다가 유예를 시키는 쪽으로 상환을 유예를 시키는 쪽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와 이게 만약에 홍콩에서 청산을 갖다가 하게 된다라면 큰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 이번 심리는 헝다의 회생 가능성을 판가름할 심판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청산 명령이 내려지게 된다라면은 이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엄청나게 데미지가 클 것이다. 채권단 내에서는 헝다가 회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 실제로 우리도 다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유예를 시키고 그 다음에 국가 즉 중국 정부가 나서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야 이거 파산 절차를 하게 된다면 머리가 아프게 되겠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한국의 선분양 부동산이랑 그다음에 중국의 선분양 부동산 자금 조달 구조가 달라서 그래요. 한국의 선분양 같은 경우에는 분양대금을 한 10% 미리 내고 나서 나중에 1, 2년 동안 이 계약금이랑 중도금을 갖다가 후차로 이제 지불을 하는 식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번에 한 달 내에 모든 걸 갖다가 지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들 대부분 보면은 신규 아파트를 갖다가 사거나 아니면은 뭐 업그레이드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업그레이드 하는 경우는 크게 없습니다. 그럼 이 신규 부분이 대부분의 이제 저축했던 돈이랑 모든 것들을 넣어서 한 달 내에 이렇게 공사를 진행을 시켜서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안 됐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주택 구매자가 돈은 다 줬어, 여기에다가. 돈은 다 줬는데 얘는 건설을 다 못했다는 거죠. 다 못했고 여기 있는 애들도 건설 중간에 기성하던 거 돈 다 못 받는 거고. 그럼 부동산 개발회사는 당연히 이거를 갖다가 진행을 못하니까 파산하게 되는 거고 건설회사도 파산하게 되는 거고 주택 구매자는 거지가 되는 거고 이 주택 구매자가 들어가서 잠재적으로 뭐 가전이나 가구 같은 걸 갖다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되지 않으니까 또 내수 또한 무너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연달아서 이뤄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방 정부가 이런 부동산 업자를 세수를 갖다가 대부분 그 지방의 세수를 썼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업자가 내는 세금을 갖다가 근데 이 부분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게 큰일인 거예요. 이 큰일이기 때문에 야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은행 나름대로 부채를 받지 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고 건설회사나 주택구매자나 이 모든 애들은 이렇게 연쇄적으로 데미지를 크게 받을 수밖에 없게 되겠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이제 경기 침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가라앉게 되는 부분이 되겠죠. 폭망이죠, 폭망. 폭망으로 가는 건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타국가에게 조금 유리한 부분은 원자재 가격이 폭락하게 된다. 원자재 가격이 폭락하게 된다는 얘기는 뭐가 되죠? 원가 자체가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한동안에 뭐 어느 정도 경기 침체 기간은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 예상으로 인플레이션은 빠르게 잡을 수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일 수 있겠네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터지게 된다면 이 인플레이션의 긍정적인 부분은 찾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연쇄적인 충격이 있을 거라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자본이
유럽이나 전 세계에 다 퍼져 있기 때문이죠. 특히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중국 자본이 상당히 많다라는 점이 부담이 되겠네요. 투자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소식보다 부정적인 소식이 요즘 너무 많으니까 주의하시면서 천천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꼭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자금으로만 투자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